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차트의 신 100만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 오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10년은 끄떡없는 코인, 이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잠시 뒤에 신규 매수 코인과 함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공포 탐욕 지수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해시레이트의 움직임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공포 탐욕 지수란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현재 어떤 투자 심리가 어떠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2021년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에 공포 탐욕 지수가 10포인트 언저리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비트코인의 최저점, 그러니까 가격으로 치면은 한 29K에서 한 30K, 즉 3만 불 부근의 어떤 최저점을 찍으면서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를, 시장 분위기를,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공포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 심리가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을 때 대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최저점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이번에도 2022년 1월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도 올해 처음으로 10포인트 언저리까지 공포 탐욕 지수가 찍히면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상태가 현재 굉장히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런 어떤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이후부터 이 극단적인 공포 지수인 한 10포인트 언저리까지 찍힌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한 4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대부분이 이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시점이 대부분이 비트코인 가격 측면에서 최저점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다 최저점을 이루었기 때문에 현재도 그러한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프랙탈의 어떤 접근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극단적인 공포로 10포인트 언저리가 찍힌 것이 올해의 최저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일단 이 시장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도 중요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지금 현재 투자 심리 상태가 어떤지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작년 7월 이후로 처음 다시 10포인트가 공포 탐욕 지수가 나오면서 지금이 다시 한번 반등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또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번 해시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제 해시레이트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동원된 연산력의 총합이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제 보자고 하는 건데, 제가 해시레이트를 요즘 계속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항상 드리고 있다시피 이 비트코인 역사상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을 언제 찍었느냐? 작년 5월에 찍었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5월 달에 이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점이 179.25 엑사 해시를 찍으면서 정말 이 해시레이트가 정말 미친 듯이 상승하는구나. 정말 이게 아주 굉장히 가파르게 179.25 엑사 해시까지 찍어줬거든요. 하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해시레이트가 올랐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와주면서 한 반토막까지 한 97.87 엑사 해시까지 반토막이 나면서 이 해시레이트가 반토막이 나니까 비트코인 가격 측면에서도 역시 좀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레이트가 저점을 찍으면서 지금 다시 회복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무엇이 재밌냐면은 분명 일단 해시레이트 자체는 최고점 부근까지 이미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또 같이 보겠지만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전고점 부근까지도 못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걱정했던 부분은 여기서 해시레이트가 좀
정고점 부근까지 상승한 것은 좋았으나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해시레이트 역시 같이 빠져주기 시작하면은 이거 좀 시장 상황이 정말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거 정말 장기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해시레이트가 물론 이건 아직 이제 한 4일 뒤에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고 현재 진행 상태라서 4일 뒤에 종가를 봐야겠지만 현재 193.39 엑사 해시입니다. 이런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 역사상 찍힌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74.42 엑사 해시도 이게 비트코인 역사상 작년에 만들어졌던 완전 해시레이트 측면에서 정말 이거 다시는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정고점 부근이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193.39 엑사 해시를 찍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빠질지 몰라도 이런 어떤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어떤 이제 해시레이트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어떤 펀더멘탈 측면에서 굉장히 튼튼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시레이트 우리가 또 채굴 난이도라고도 부르는데 비트코인과 커플링이 되는 지표라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해시레이트가 반등을 넘어서 지금 다시 한번 최고치 부근까지 갔다는 점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적인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앞에서도 우리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요즘 행보 장세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번 주에 제가 차트 분석해 드린 것과 사실 별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 이제 브리핑을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시장이 사실 행보 장세라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기보다 조금 이제 큰 프레임으로 큰 안목에서 시장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작년의 움직임과 현재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승 1페이지, 이 초록색 원이 상승 1페이지라고 친다고 하면은 현재 이 부분이 상승 1페이지로 현재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상승이 나오면 또 조정 파동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조정 2페이지가 현재의 이 검은색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제 항상 이 최저점에서 행보 움직임이 많이 나와주고 또 반대로 최고점에서 행보 움직임이 많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작년 같은 경우 최고점이 이 3페이지 영역에서 긴 어떤 행보 장세를 이루다가 크게 하락하는 조정 4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고점 부근에서 행보 장세가 3페이지로 좀 지루하게 연결이 되다가 조정 4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행보 장세는 고점에서 행보를 하거나 저점에서 행보를 하면서 즉 매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황에서도 보신다고 하면은 이 조정 4페이지에서 이것도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거지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정말 아주 숨이 막히고 이 장세가 너무 지루해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지금이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의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이 부분에서 제가 아마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지난 움직임과 이제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두 번째 꼭지점이 찍힌 걸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나와주면서 마지막 세 번째 꼭지점까지 나와주었을 때, 즉 이거를 바닥 측면에서 보면은 삼중 바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패턴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게 어떤 패턴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이거를 역 헤드 앤 숄더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 어떤 작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 역 헤드 앤 숄더의 이 넥라인, 이 목선을 상방 돌파해 주면서 우리가 이제 역대 또 신고점이 69,000불까지 간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바닥적인 측면에서는 삼중 바닥을 이루고 이것을 패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역 헤드 앤 숄더의 어떤 그런 어떤 패턴이 나와주면서 이 넥라인을 돌파해 줄 때 비트코인은 저는 이번에 이 넥라인을 돌파해 준다고 하면은 단순히
뭐 5만 불, 6만 불이 아니라 7만 불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요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느낌이고 그래도 좀 단기적인 또 시장의 어떤 추세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중요한 지지 레벨은 4만 300불에서 4만 800불 부근이 될 것입니다. 이 4만 불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즉 두 번째 꼭지점이죠. 지난 이 프랙탈 구조, 지난 이 구조와 비슷한 양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꼭지점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꼭지점이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지난 어떤 상승의 흐름과 비슷하게 갈 거고 그리고 지난 어떤 상승 예를 들어서 이거를 더 큰 대파동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걸 또 다우 이론 접근 방식으로 파동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이게 뭡니까? 결국 저점이 점차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하이어로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중장기적인 약간 좀 정말로 장기적인 느낌에서 연 단위로 본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완전 연 단위로 이제 2020년 올해 안에 7만 불이 또 문제가 아니라 한 10만 불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또 대파동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지금이야 당장 1월 달에는 저희가 또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조금 숨이 막히고 힘들고 지루해 보여도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인 어떤 지금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해시레이트 움직임도 너무 좋고 공포지수도 이제까지 2018년 이후부터 이 공포지수가 10포인트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인 공포의 투자 심리를 찍어 주었을 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때가 모두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계학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공포지수가 지금은 또 하루하루마다 좀 이제 공포지수가 바뀌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도 한 10포인트를 찍어줬기 때문에 지금이 한 최저점 부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회복 장세라는 건 큰 방향이 나오기 전에 매집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기적인 이중 바닥이 나온 상태고 3중 바닥을 만들어준 다음에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제시해주신 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체크하시면서 매매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알트코인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장주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비트코인은 투자를 안 할지라도 우리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추세와 방향성을 예측하는 편인데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보통은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더 큰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이 비트코인이 분명 단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물론 알트코인도 빠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락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상대적으로 이 알트코인들이 지금 가격 방어가 저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이제 도미넌스 차트만 보신다고 할지라도 지금 보시면은 분명 비트코인은 지금 평균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5만 불 부근이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4만 3천 불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질지라도 지금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은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점차 올해 작년부터 이제 진행되는 역대 최고점 부근에서 지금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 5만 불 부근에서도 이 해시레이트가 현재의 위치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다시 5만 불 부근으로 자리를 회귀만 해주어도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은 여기서 더더욱 상승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 장세가 좀 재미없다 느끼실 수 있어도 이 도미넌스가 지금 알트코인 쪽으로 계속 시장 지배율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잠깐의 회복 움직임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알트코인들의 엄청난 이 매수세가 회복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 시장 상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번 주 100만 원이 있다면 신규 매수할 코인. 이번 주는 테조스입니다. 일단 다음 10년 동안 가치가 오를 암호화폐를 알고 싶다면 개발자 수를 봐라 이런 말이 있죠.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개발자가 있는 플랫폼은 이더리움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폴카닷과 코스모스,
솔라나, 비트코인, 니어 프로토콜, 카르다노 에이다, 쿠사마, 테조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10위까지였습니다. 테조스도 지금 10위 안에 들어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이제 뭐 테조스가 요즘 사실 요즘 핫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요즘 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핫한 키워드가 NFT입니다. 네. 네, 테조스가 지금 원래는 테조스가 NFT 관련된 코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테조스가 최근에 NFT 관련 사업을 크게 빠르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돈 냄새를 맡았다고 보시는 게 맞겠는데 뭐 사실 이런 거 이제 또 이 가상 시장은 이 메타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약간 NFT가 약간 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목을 끌 수 있다고 하면은 빠르게 또 그쪽으로 또 치고 나가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테조스가 NFT 관련 사업을 계속 빠르게 강력하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번 테조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이제 NFT 최대 거래소가 오픈시입니다. 네. 근데 오픈시인데 지금 오픈시 다음으로 NFT 거래소 중에서 또 유명한 게 라리블 거래소거든요. 근데 이 라리블 거래소하고 그러니까 NFT 거래소인 라리블 거래소하고 이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맺은 게 지금 원래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더리움, 그 다음에 플로우 코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솔라나가 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세 번째로 이제 라리블 거래소와 NFT 거래소와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맺은 게 테조스가 이제 그 지금 자리를 이제 이 NFT 시장을 지금 넘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시 테조스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괜찮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지금 이제 테조스가 현재 차트가 사실 테조스 차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하락 조정 국면에 있다 보니까 모든 알트코인 차트들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테조스도 지금 현재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하락 파동이 멎어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 멎어지는 예를 들어서 정고점 부근이 6,500원대만 뚫어준다고 하면은 테조스는 충분히 추세 전환도 이제 아예 이 하락 추세를 먹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 포인트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실제로 뭐 제가 지난 시간에 가져온 이제 차트가 이더리움이거든요. 네. 이더리움을 보시면은 지금 저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점이 낮아졌는데 테조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더리움은 저점을 낮추는데 테조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저점을 높이는 하이어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테조스가 지금 저점이 이미 어떤 저점의 영역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점이 이미 나아준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신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하시고 구상하신다고 하면은 이 테조스를 관심 코인으로 좀 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네, 이렇게 테조스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